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바르게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는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이었던 김윤남 씨입니다. 그가 퇴임하던 날, 강당은 박수로 가득했지요. 교장 선생님, 이제 좀 쉬셔야죠.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선생님 인생 사세요. 학생들과 교사들이 건넨 꽃다발 속에서 윤남 씨는 처음으로 인생의 두 번째 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아내 박정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조금 여유롭게 살아봐요. 전원주택 짓고 조용히 텃밭 가꾸면서 살면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남은 여생 편안히 살아요. 정숙 씨는 남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따라다니며 이사만 20번 가까이 했던 그녀에게도 이제야 진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이 생긴 순간이었죠. 퇴임 몇 달 뒤 윤남 씨 부부는 각종 부동산 설명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귀농, 전원생활, 노후 자산관리라는 말들이 귀에 익숙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최고토지개발이라는 회사 직원이 윤남 씨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이건 투기용이 아니라 실거주용으로도 완벽한 토지입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 이미 도로 다 나 있고요. 정부 개발 예정지랑도 가깝습니다. 상담실 벽에는 초록빛이 짙은 드론 사진과 반듯하게 나뉜 필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남 씨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직원이 마지막에 꺼낸 말이 마음을 움직였죠. 교장 선생님, 사실 이런 물건은 저희가 내부 추천 고객만 드리는 겁니다. 벌써 2필지는 계약이 완료되어 완납까지 들어갔어요. 선점 안 하시면 금방 사라집니다. 윤남 씨는 한때 교육자로서 냉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혹해서 인터넷 쇼핑 사기를 당하면 훈계까지 하던 그였는데 이날만큼은 이상하게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토록 지켜온 원칙이 노후 불안이라는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겁니다. 여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은행 이자보다 낫잖아. 당신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사기 같은 게 많다잖아요. 걱정 마.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내가 교장까지 했는데 그런 거 하나 분별 못 하겠어.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 가득한 마당. 그들의 대화 속엔 행복한 노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회사에서 주최한 현장 설명회 버스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버스에는 은퇴자 부부들이 가득했고 진행 요원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저 언덕 뒤쪽이 바로 시개발 예정구역입니다. 이미 도로도 확정됐어요.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분양가에서 10% 할인 들어갑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언덕은 그저 밭과 자풀이 뒤섞인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곳이 미래의 금싸라기 땅으로 보였답니다. 윤남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8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회사 직원은 바로 계약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거
나중에 대를 물려 손주 세대까지 갑니다. 그날 밤 윤남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교직을 떠난 허전함 대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입금했던 그 8천만 원이 평생의 퇴직금과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윤남 씨의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이상한 조짐들이 시작됩니다. 퇴직금 일부를 털어 계약금 8천만 원을 낸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지나간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엔 윤남 씨 부부가 심어둔 작은 화분들이 자라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직원이 약속했던 한 달 내 등기 완료 및 잔금 납부 안내가 벌써 3번이나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번엔 구청에서 측량 일정이 조금 밀려서요. 다음 달이면 확실히 등기 나옵니다. 그들은 늘 친절했고 말투도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설명이 매번 똑같았죠.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공공개발이면 다 절차가 복잡해. 조금 기다리면 돼. 윤남 씨는 자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야. 교장까지 한 내가 사기 같은 거에 당할 리가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에서 초청장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성공적인 투자에 감사드리며 신규 토지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윤남 씨는 또다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보자. 현장 직접 보면 안심이 될 거야. 그렇게 도착한 설명회장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넓은 연회장에는 중장년 부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무대 앞 스크린에는 미래의 제2수도권 개발 핵심지라는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진행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땅이 아닙니다. 미래의 도시 중심부가 될 자리입니다. 이미 사장님, 교장 선생님, 교수님, 대기업 임원님들, 판사님까지 계약하셨어요. 청중의 박수 소리 속에서 윤남 씨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도 다 투자했다면 나도 잘한 거지. 그는 그 자리에서 중도금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중 남은 7천만 원을 송금한 다음 손에 쥔 계약서를 꼭 쥐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노후가 안정될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담당 직원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사무실로 찾아가면 담당자가 출장 중입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불안이 현실이 된 건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남 씨가 직접 경기도의 해당 토지를 찾아갔을 때 그곳은 사진과 전혀 달랐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진입로는커녕 안내판조차 없었죠. 그가 이리저리 물어물어 근처 마을 이장을 만났을 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땅이요. 개발지라니요. 거긴 그냥 임야예요. 농사도 못 짓는 땅입니다. 윤남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로 예정지라 쓰인 화려한 브로셔가 들려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황량한 언덕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여보, 우리 속은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그 돈이면 손주 대학 등록금도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잖아요. 윤남 씨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말했죠.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인생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 땅이 개발지라고 하셨습니까? 현장엔 아무것도 없더군요. 선생님, 그건 오해십니다. 원래 예정이었는데 행정 절차가 바뀌어서. 그럼 계약 해지합시다. 돈 돌려주세요. 지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대신 대체 부지로 이전 계약 도와드릴게요. 그제야 윤남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사기였다는 것을요. 퇴직 후 처음 느꼈던 설렘이 이제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은행 통장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교장식이나 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그리고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경찰에 신고하러 가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오랜 교육자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야 한다. 그의 인생 두 번째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윤남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더 냉정했습니다.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믿음이 무너진 자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그곳에서 김윤남 씨 부부는 처음으로 피해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문턱을 넘는 순간 마치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선생님, 비슷한 피해자분들 이미 여러 명 계십니다. 형사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요? 예. 최고토지개발이라는 업체는 지금 수십 명이 신고 접수 중입니다. 대표는 잠적했고 법인도 이미 폐업됐습니다. 그 말에 윤남 씨는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폐업이라니, 잠적이라니.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남 씨 부부는 피해자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프로필에는 은퇴 교사,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군인 출신 등 이름만 봐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회의실 안에는 그들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퇴직자, 자영업자, 평생 모은 돈을 잃은 노부부들 모두 눈빛이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퇴직금 전부를 넣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돈까지 다요. 그런데 경찰도 법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네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윤남 씨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아픔이야. 저도 5천만 원 넣었는데 다 날렸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노후 자금 전부요. 변호사 선임했는데 돌려받기 쉽지 않대요. 모두가 절망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 믿음을 이용했어요. 은퇴 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어요. 윤남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회사는 명의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 대표 명의는 바지 사장을 내세운 인물. 계좌는 이미 수십 차례 돌려막기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 명이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 운영자들은 이미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윤남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경찰도 어쩔 수 없대. 그럼 우린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정숙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세상은 바르게 산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요. 윤남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책감이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침묵했습니다. 신문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부동산 사기라는 단어만 들려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 모임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모임에서 집단소송 준비 중입니다.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윤남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네, 해야죠. 그들과 싸워야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 함께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통장을 다시 꺼내들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돈을 잃었지만 정의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며칠 후 로펌에서 진행된 첫 회의.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해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개발 부지라고 홍보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투자성 토지 구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 손실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윤남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릴 속인 건 분명한데 법적으로는 그게 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네.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정숙 씨는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윤남 씨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날 이후 윤남 씨는 매일 서류를 모으고 관련 기사와 법령을 찾아 읽었습니다. 퇴직 후 평온했던 나날 대신 이제는 사기와 싸우는 하루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일어나 피해자 단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버팁시다. 우리가 당한 일 그냥 묻히게 두면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답장은 짧지만 강건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고 함께 갑시다. 하지만 싸움은 길고 지쳤습니다. 검찰은 몇 달째 보강 수사 중이라는 통보만 보내왔고, 언론의 관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윤남 씨는 서류철을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은 법보다 한 발 앞서 있구나.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얼마나 무심한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잃은 게 돈만은 아니야. 신뢰, 명예, 자존심 다 무너졌어. 그래도 당신이 포기 안 해서 난 고마워요.
꼭 이겨내자고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윤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법의 벽을 실감한 윤남 씨 부부는 현실의 벽까지 마주합니다. 그들의 노후는 이미 무너졌고 세상은 너무 쉽게 등을 돌립니다. 경찰과 검찰, 법률사무소를 오가던 시간이 어느새 반년을 넘겼습니다. 결국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가해자는 해외 도피 중 계좌는 동결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김윤남 씨는 판결문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옆에서 아내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말라붙은 서류를 천천히 쥐고 있었죠. 그 서류 한 장에 두 사람의 노후와 평생의 신뢰가 함께 눌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남 씨는 매일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머릿속엔 같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교직에 그렇게 오래 몸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이 걱정돼요. 여보, 이제 그만 잊어요. 건강 망쳐요. 라고 말했지만 윤남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 평생 학생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꼴이라니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나. 그는 그 말 뒤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텅 빈 거실엔 텔레비전의 불빛만이 어지럽게 반짝였죠.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한때는 여행 계획으로 가득했던 달력에는 아무 일정도 없었고 아내가 매일 피우던 난초는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남 씨는 은행에 들러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교사 생활의 결실이었던 퇴직금의 흔적은 흐지부지 사라졌고 잔고에는 몇백만 원의 잔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그런 피해 많아요, 선생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남 씨는 그 말에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타깝단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요. 제 인생이 통째로 사라졌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오는 통장 잔액은 매달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잃은 후 남은 건 작은 연금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은 끊었고 아내는 시장에서 반값 야채를 고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법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모임 대표로 나서며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피해,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다음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 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에 쥔 서류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언론은 처음엔 관심을 보였지만 며칠 지나자 뉴스는 정치와 연예 기사로 덮였습니다. 이웃들도 처음엔 안타깝네요 하다가 점점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친구 모임에 나가기도 꺼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교장까지 했던 분이 분양 사기에 속았다고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윤남 씨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일찍 당한 거야. 세상을 너무 믿었을 뿐이야. 속이는 것들이 나쁜 놈이지 속은 사람은 죄가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모두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집에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국세청 체납관리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기 피해 과정에서 몰랐던 명예 이전 서류가 윤남 씨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 가짜 법인 명의의 세금이 윤남 씨에게 부과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세금 체납자라고? 여보, 그 사람들이 당신 이름 도용한 거예요? 그날 밤 윤남 씨는 서류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인생의 체납자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윤남 씨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퇴 후엔 여유를 누리려 했는데 결국 남은 건 싸움뿐이네. 하지만 곧 옆자리에 앉은 정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한마디에 윤남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아직 희망이지. 그날 이후 윤남 씨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노년 사기 예방 교육 자료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을 기록하며 후배 교사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교육이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위험을 미리 깨닫게 해주는 일이다. 그는 이제 분노 대신 책임감으로 세상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잃은 것은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설 이유를 찾고 있었죠. 윤남 씨 부부는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로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절망이 아닌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윤남 씨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침,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등기 서류, 복사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남 씨는 멍한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많은 돈이 종이 한 장의 사기극이었구나. 아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저 사람들 진짜 다 잡혔대요.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윤남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잡히면 뭐해? 돈은 이미 다 빼돌렸는데. 그놈들은 수십 명을 동시에 속였어. 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 밤이 되자 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서울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독백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게 정직이었는데, 정직하게 살면 괜찮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지. 이게 내 교훈이 될 줄은 몰랐네. 그때 아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아직 우리 둘이 있잖아요. 돈은 잃었어도 삶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윤남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는 돈보다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워야겠지. 그 후 윤남 씨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단지 돈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은퇴자 대상 투자 사기 예방 교육.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에는 여전히 교사의 품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수익은 없습니다. 은퇴 후 불안한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아닌 경험을 나누며 다시 서야 합니다. 청중석에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몇 해가 흘러 김윤남 씨는 여전히 아내와 함께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퇴직 전보다 훨씬 소박한 삶이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을 잃은 건 불행이지만 다시 일어선 건 행운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들어선 어느 교장 선생님의 퇴직 후 사기 사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맹목이 되면 인생 전체를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김윤남 씨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24시사 연방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